이 영상은 2024년 수능 현대소설을 푸는 과정을 항공샷으로 찍은 영상입니다. 화면이 좀 지문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잘 안 보이긴 하나, 여기에선 그것보다는 푸는 과정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라서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먼저 작가와 제목을 확인한 후에 중략 줄거리가 있어서 중략 줄거리를 읽고 있습니다. 그런 후에 여기서는 보편적으로 보기를 먼저 보러 갑니다만, 현대소설에서는 보기가 작품에 대한 설명이라기보다는 그 소설이 갖고 있는 특성에 대해서 물어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즉, 무조건 보기를 보러 가는 것보다는, 여기 31번에 잘은 안 보입니다만 31번 문제를 보시면 작품에 대해서 설명한 부분은 아니거든요. 작품에 대해서 설명한 게 있다면 힌트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게 아니라면 28번 문제부터 보는데, 뭐뭐에 대한 설명이다 라는 선지가 나왔을 때는, 문제가 나왔을 땐 선지를 다 읽어보고 가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전체 내용인데 약간만 다르겠죠. 네. 그래서 지금 선지를 28번에 있는 걸 다 읽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 읽은 후에 지문에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보고, 네, 여기서 집주름 영감하고 양서방이라는 인물이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어서 양서방은 뒷간에 갇혀 있다는 걸 중략 줄거리를 통해서 알게 된 거입니다. 네. 그런 다음에 얘들은 기역부터 미음까지 있으니까 지문을 안 읽으면 문제를 풀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문을 읽으러 갑니다. 그래서 지문을 쭉 읽어 나가면서, 네, 위에 보시면 역시 갑순 할머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인물을 정리하는 모습이 보이시죠? 네. 이런 인물 정리를 오른쪽에도 써놨지만 그건 문제에 있는 거고, 지문을 읽으면서 위칸이나 오른쪽에다가 빈 칸에다가 이렇게 정리를 해가면서 지문을 정리해서 읽는 방식은 내용을 좀 더 집중력 있게 이해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쪽과 오른쪽을 다 정리를 해나가고 읽고 나가고 있습니다. 나중에 읽어보면 인물 간의 관계가 다 정리가 돼서 바로 28번 문제를 보시면 바로 답을 찾을 수 있고, 29번도 ABC가 있었던 거에서 내용 정리를 했기 때문에 충분히 읽으면서 정리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맞는 거와 틀린 것들을 전체적으로 정리해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수능에서는 선지에 있는 내용들이 하나가 조금이라도 틀린 게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헤매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냥 틀린 건 틀린 거고 맞은 건 맞은 겁니다. 왜냐하면 수능은 정답 이의제기에 대한 부분 때문에 답이 되는 것을 아주 확실하게 보여주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게 다른 사설이나 교육청 모의고사와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아까도 집주름 영감하고 양서방에 대한 이야기가 위에 지문을 읽으면서 어느 정도 정리가 돼 있었기 때문에 선지를 읽고 찾는데 크게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되고 나면 31번에 왔을 때 이것도 푸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제 보기를 물론 읽어봐야 되겠죠. 보기를 읽고 난 후에 선지를 읽을 때 본문에 있는 거를 읽고 선지를 보는 것보다는 선지에 있는 걸 먼저 읽은 후에 본문으로 가서 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읽고 나서, 네, 이렇게 지금처럼 선지를 먼저 읽고 가서 본문에 있는 기억을 한 번 더 읽어준다면 OX를 판단하기가 훨씬 더 쉽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1번 기억부터, 얘는 아무래도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근데 세세하게 집중해서 OX를 판단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지금 2번에 이미 틀린 게 나타났는데 그래도 혹시 몰라서 조금 더 읽고 있기는 합니다. 네, 근데 2번에 이미 틀린 게 답이 나오면 시간이 좀 부족한 학생들은 3, 4, 5번은 굳이 읽지 않아도 됩니다. 방금 전에 설명했듯이 수능에서는 답이 되는 부분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특성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현대소설 풀이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고 영상을 봐가면서 어떻게 푸는지 설명을 해봤습니다.